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인데요.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오늘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를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으셨다면서요? 예, 뭐 본의 아니게. 의독하면서 아프진 않으니까요. 네, 잠시 좀 쉬라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테마를 보니까 저희가 테마를 먼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바로 뒤에 오늘의 테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돼지열병의 글로벌 확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일까? 몸이 좀 아프시다 보니까 좀 아픈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발병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지금 글로벌 이야기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전염병인데 이 엄청나게 좀 전염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100% 걸리면 100%의 치사율입니다. 돼지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근데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걸리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돼지는 치사할 어떻게 보면 수밖에 없는 폐사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네. 아주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 이것이 지금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지금 중국 거의 전역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전역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좀 동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급하게 이제 이 테마를 준비한 이유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라는 네. 이러한 뉴스가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 승객이 이제 그 비행기를 통해서 그 돼지 가공식품이죠. 네네. 그걸 갖고 왔는데 이 안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험한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검역 당국에서도 지금 뭐 비상이 걸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애시당초 확산이 된 게 그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돼지열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치사율이 높은 게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돼지 사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 돼지고기 값이 폭등세예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산 돈육에 중국이 고유의 관세를 부과해놨는데 그래요? 네. 지금 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돼지고기 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중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은 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잘 먹지 않고 네네. 주로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그 소식통의 한 분석가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면 중국 전체 돈육 개체 수의 20%가 이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확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두 가지 수의 측면을 좀 바라볼 수 있겠죠. 네네.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동물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돈 업체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리고 돼지고기 값이 너무 올라가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 닭고기라든지 뭐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네네. 예,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은 없지만 그 일반 돼지열병 백신이라도 맞히자라는 상황에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차선책을 네네.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백신 관련주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길게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딱 한 가지 귀에 쏙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그 돼지 열병과 관련된 기업으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일반 돼지열병 백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기업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옵티팜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옵티팜이 이제 그 돼지 열병과 그 돼지
백신과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돼지열병 백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선책으로 이제 일반 돼지열병 백신을 계속해서 마치고 이것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옵티팜의 좀 수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옵티팜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동물 백신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억나실 텐데 그때 뭐였었죠? 그 원숭이 관련해서 네네. 그렇죠. 그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이종 장기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이 옵티팜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 이식을 해서 400일 이상 네. 아무 그 이상 없이 정상적인 눈의 기능을 유지한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죠. 이것이 뭐 전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국내에서도 첫 번째 사례이지만 이렇게 그 면역 억제제 없이 각막이 정상적으로 400일 이상 작동한 거는 네네.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옵티팜이라는 업체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8마리의 이제 그 각막을 이식해서 네. 5마리가 정상적인 6개월 이상 생존하고 이 중에 한 마리만 12개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면 네. 이것이 임상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3마리가 이 조건을 좀 충족을 했는데 올 연내 그리고 내년 초까지 8마리를 마저 다 완성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을 좀 하겠다라는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농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농진청에서 이 기술을 특허권을 옵티팜에 줬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요한 거는 이 옵티팜이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곧 상장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장에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 옵티팜이 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 이종장기 관련해서도 이제 옵티팜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의 임상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손상된 장기를 재생하는 거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 굉장히 더딘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종장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종장기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법안이 좀 처리될 예정이고요. 옵티팜은 뭐 이런 부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했던 이런 아주 기술력이 출중한 기업인데 2014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에 인공간 배양했을 돼지 간세포를 공급을 했고요. 네. 2016년에는 서울대가 치매 치료용 형질 변경 돼지. 이제 아까 그 각막을 이식하는 돼지가 뭐 일반 돼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각막 이식용으로 개발된 돼지를 형질 변경 돼지라고 하는데 이 형질 변경 돼지 치매 치료 형질 변경 돼지의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암젠이 이제 형질 변경 돼지를 이용해서 EPO 조혈인자를 생산하는데 이게 그람당 억 단위가 넘어요. 네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심장, 췌도, 각막, 피부 이식 등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2019년에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인간에게 임상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이제 이루지 못했던 이제 재생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 줄기세포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네. 과거에 이게 증시에서 예전에 조화제약이 형질 변경 돼지를 개발했다는 소식만으로 한 50배가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랬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옵티팜이 이제 현재 곧 상장이 임박한 상태다라는 네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옵티팜 관련해서 상장 수혜주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옵티팜이라고 하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아니면 이제 상장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옵티팜이라고 하는 기업은 일단 이종 간의 장기 이식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관련 백신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본업 플러스 테마성까지 우리가 좀 취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장외 홈런이라고 장외 주식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장사 가운데 그 관련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들고 네,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옵티팜 상장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네네. 동시에 돼지 열병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종목이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어. 오늘 제주도에서 이제 그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지금 테마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지바이오가 이제 옵티팜의 지분을 49%, 이지바이오 그룹 49%를 무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최대 수혜주인 건 분명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최대 수혜는 백신하고 돼지고기 양돈 업체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양돈 업체와 이제 이거 대체제를 할 수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사육 업체. 근데 이 이지바이오라는 회사는 옵티팜의 상당히 최대 수혜주기도 하지만 양돈 업체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오리 관련 업체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닭고기 관련 업체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돼지고기 값 급등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옵티팜 상장이라든지 이 돼지열병 이런 걸 떠나서 이지바이오는 지금 현재로서도 최고 저평가된 그러한 기업이에요.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해 한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1,060억인데 올해 한 1,500억 정도가 나올 그런 네네. 상황이니까 작년도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도 지금 PE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제 계속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이지바이오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올라간 것이 전혀 없고 지금 바닥권의 그 밴드의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부분이 그 현재 가치로서는 좀 분명하고요. 이제 아까 자회사 효과 말씀드렸지만 이제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익성도 좋아지고 양돈, 오리 관련 업체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장 계열사들을 보면요, 이제 배합사료 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팜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돈 업체인 우리손 FNG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닭고기 업체인 마니커를 갖고 있죠. 네네. 그리고 오리고기 생산하는 정다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옵티팜 상장의 수혜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 발병한다든지 확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검역 당국에서도 오늘 그런 제주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은 뭐 전역이 지금 공포의 대상이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영향권하에 이제 놓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수혜주는 무조건 이지바이오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근거를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축산 대표주기 때문에 좀 사실 그 경영업을 했을 때 이제 북한의 축산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것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경영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뭐 오른 것도 없어요. 네네. 주가가 10,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테마라고 하면은 뭔가 뭐 스토리만 하나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테마보다는 본업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스토리가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지바이오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지바이오를 들고 오신 겁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몇 개월 만에 7,00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네, 그 단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네네. 손절가를 한 7,000원에서 6,900원 정도를 좀 두시고 목표가는 네네. 그 고점이 한 10,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3,000원 정도는 가야 정상적인 그 옵티팜 상장 이런 거 다 빼놓고 이 그룹의 자체적인 지금 상황만 실적 호전세라든지 이런 것만 봐서도 한 13,000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단기는 10,000원, 중장기는 13,000원 선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김동의 지금 테마는 결국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종목으로 이지바이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